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7 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국힘당 후보들이 느닷없이 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엎드려 절하기인데요. 이건 선거 막판에 나올 만한 필살기인 거죠. 왜 갑자기 이들은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여론을 보면 큰 격차로 이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히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높은 지지율에 감사라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현실은 다르다는 반증인 건데요. 박빙의 격차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절은 저들의 마지막 읍소 전략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작부터 저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죠. 선거일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대가리를 처박은 퍼포먼스는 우리가 아는 여론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차곡차곡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 반드시 저희가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사기꾼과 날도둑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기고 싶습니까? 아내의 아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아픈 가족사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의 최측근이자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이 보기 드문 신박한 캐릭터는 자신이 모신 주군이자 스승인 MB의 아성을 뛰어넘는 꼼꼼함과 자기애로 1일 1비리의 신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비리만 어림잡아 수십 개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비리에 대한 해명은 아직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가 아픈 가족사라고 말한 그의 인생 스토리인데요. 공인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의 인간성, 성격과 품성, 그리고 인격도 알 수 있을 테니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그를 신기하게 본 장면은 그가 기자회견에 나와 이런저런 자신의 비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인데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내의 아들. 전 제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빵 터졌습니다. 이런 말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새 부인의 자식도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죠. 적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의 아들,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건 분명한 선긋기용 단어인데요. LCT 두 채 특혜 분양이 터져나오자 자신과 선긋기하기 위해 아내의 아들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죠. 가족이 아니다. 남이다. 하지만 내 아내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인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가장, 아버지, 아빠라면 이런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박 후보는 그것보다 자신의 입심양명이 더 중요했던 거죠. 박 후보는 지난 17일 여권이 제기한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저는 재혼 가정이다. 그래서 두 자녀를 포함해 네 자녀를 두고 있다며 재혼 가정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상처를 항상 짊어지고 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비수가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는 일이 다른 가정보다 많다고 읍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저의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치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흑색 선전으로 민심을 도둑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사를 들먹이게 만든 건 정작 본인의 아내 아들이 LCT 소유주임을 밝히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슴 아픈 가족사는 뭘까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박 후보는 가난할 때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살다가 성공한 뒤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그에게 버림받은 조광지처가 박형준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피켓 시위를 했던 건 부산에서 잘 알려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박 후보가 권력자가 됐을 때, 또 다른 권력을 얻겠다며 나섰을 때, 자기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조광지처 소생이 전세 산다는 사실까지 이용했을 때 그 조광지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래서 그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조광지처도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고요. 물론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공직에 출마해 공직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명박 키즈이자 권력을 이용한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 이혼한 조광지처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해 먹는 사람, 그가 바로 박형준입니다. 예, 시세 차익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저쪽 박형준 후보 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젊은 시절에 땀이 담겨있던 이 집 한 채를 팔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 박형준 후보 측에 저는 진짜 묻고 싶은데, 조광지처라는 뜻을 아시는지,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의 말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형준 후보는 조광지처를 버리고 아니 헤어지고 지금 새롭게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또 이 성이 다른 처자식에 대해서는 또 선긋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 우리 김영춘 후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문재인 정권 국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 남영희 대변인과 국힘당 박형준 후보 측 김소영 대변인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김 후보의 서울 광진구 16억 원 아파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대변인은 김 후보의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2010년 서울에 있는 광진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올 때 지금의 아내와 한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며 젊은 시절에 아주 고생한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주택 한 채는 팔지 말자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분노를 많이 했다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비겁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그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치솟다가 현재는 대략 16억 원 정도라고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남 대변인은 부인과의 추억과 젊은 시절의 땀이 담겨있는 집 한 채를 팔지 않는 것을 공격하는데 박 후보는 조광지처를 버리고 아니면 헤어지고 지금 새롭게 살고 있는 부인과 선긋기도 한다며 그래서 김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그의 발언을 듣고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2008년 동일한 표현을 쓰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은 표현으로 모두 유죄를 받았다며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요? 너무 옳은 소리 했더니 깜짝 놀라셨나요? 모든 건 뿌린 대로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죠. 잘못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가치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에 대한 도리인 거죠. 천륜을 저버린 공직자 후보를 과연 누가 찍어줄까요? 박형준 후보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이분의 명연설을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